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방패를 뚫지 못했고 두 번의 찌르기에 무너졌는데요. 과연 경기의 내용은 어땠는지, 경기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리는 또 한 번 제로톱 전술을 사용했고요. 오늘 제로톱의 가짜 9번 역할은 아센시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빌드업 할 때는 변형 백스리를 사용해서 하키미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른쪽에 힘을 주는 전술이므로 오른쪽에서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균형 잡힌 4-4-2로 플레이했습니다. 일단은 원정이기도 하고 주전 센터백인 호세 히메네즈, 르노르망 이런 선수들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의 빌드업 과정은 보통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가짜 9번 위치에 있는 아센시오가 빌드업하는 과정까지 관여를 하면서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쪽에 바르콜라가 프리한 상태가 되는데 바르콜라 쪽으로 나가는 반대 전환의 빈도와 퀄리티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파리는 측면 쪽에서 덴벨레와 하키미의 스위칭으로 좋은 모습들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히려 윙어인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센터백을 끌어내고 거기서 생긴 뒷공간을 하키미가 띄워주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방향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걸 본 미드필더가 하키미를 보고 공을 넣어주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파리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선제골은 이런 움직임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 없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파리의 공격이 무난히 끝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이 되려는 찰나에 랑글레에게 공이 가게 되고 그 패스가 감과 동시에 덴벨레가 빠르게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덴벨레의 공 탈취, 자에르 에메리가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에메리가 깔끔하게 찍어차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여러 방법을 노리고 있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치명적인 실수로 득점을 하게 된 파리입니다. 그리고 이 득점은 파리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는 득점이었죠. 하지만 그런 파리의 리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득점한 지 3분 만에 파리가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평범한 스로인 상황에서 덴벨레의 터치가 조금 길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공격은 계속 이어져서 사이드 쪽 크로스 찬스까지 났는데 시메오네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공이 공교롭게도 몰리나 쪽으로 떨어집니다. 몰리나의 가슴 맞고 앞쪽으로 공이 떨어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이 따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발로 마무리. 돈나룸마는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다시 경기는 0대0 상황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4-2 수비를 유지했고 파리는 이 공격을 뚫기 위해서 좌우로 공을 많이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쪽으로 공이 갔을 때 데폴 같은 선수가 한 번씩 튀어나와주면서 압박을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전진 패스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폴은 자기 할 일을 하고 다시 4-4-2 체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4-4-2 수비도 그냥 수비가 아닌 게 웬만하면 공 잡은 선수에게 더블팀, 그러니까 2대1 수비가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 잡았을 때 2명이 둘러싸면서 압박을 하고요. 이 압박을 못 이겨내고 뒤로 공을 돌리자 파리가 다시 사이드 쪽으로 전개해보지만 이번엔 레프트백 하비갈란이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앞쪽으로 나가주면서 그리즈만과 함께 더블팀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압박을 느낀 덴벨레는 무리하지 않고 다시 뒤로 리턴.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4-2 수비 형태를 가져가지면 한 명씩 자기 수비 범위와 상관없이 튀어나와주면서 웬만해서는 공을 가진 선수는 2명이 막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파리가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서 뚫더라도 크로스 플레이의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사실 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톱, 전형적인 톱이 없다 보니 가운데서 제공권 되는 선수가 부족했고 당연히 크로스 플레이의 위력은 떨어지죠. 이렇게 전반은 1대1로 마무리되었고 사실 시메오네식 4-4-2를 뚫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무언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었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역습을 생각해두는 느낌은 아니었죠. 일단은 먼저 수비를 하고 1대0 상황이면 모를까 1대1 상황에서는 더더욱 수비에만 집중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팀은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으로 들어갈수록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도 분명히 체력적인
감소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더블팀 구조를 매번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렇게 3대3 구조에서 좋은 3자 패스로 상대방 수비를 뚫어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어진 공격에서 덴벨레에게 어떻게 보면 오픈 찬스가 오는데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아쉬운 슈팅을 해버리고 맙니다. 지난 PSV와의 챔피언스 리그처럼 결정력에 대한 악몽이 점점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파리는 이강인을 투입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많은 교체를 가져가면서 변화를 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팀 다 마무리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2대2 역습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실패, 완벽한 프리헤더 찬스에서 마르키뇨스의 헤더가 오블락 정면으로 가는 일도 있었고요. 하키미가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반대쪽 파비안 루이스를 봐주면 깔끔한 득점 루트가 생기지만 여기서 직접 결국엔 오블락에게 막히게 되고 파리는 기회는 많지만 아쉬운 결정력들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추가 시간에 이강인의 중거리 슛. 여기서 오블락이 잘 막아내는데 하키미가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키미가 슈팅하기 꽤나 좋은 각도에서 공을 잡았는데 아까 막힌 것 때문인지 반대쪽을 봐주려 합니다. 하지만 툭 찍어주는 공이 정확하지 않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공을 안전하게 코너아웃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너킥에서 파리는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 공을 오블락이 손으로 잡아서 쭉 그리즈만한테 던져줍니다. 일단은 오블락이 오늘 세이브도 잘했는데다가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의 아주 좋은 기점이 됐습니다. 그것도 손으로요. 그리고 그리즈만의 시야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요. 반대쪽 넓게 돌아주는 앙헬 코레아를 그리즈만이 잘 봐줍니다. 그리고 코레아가 한 명 제치면서 왼발 가마차기로 득점 성공. 이 극장골이 들어가고 경기는 종료되며 파리가 2대1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후반전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전만큼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간격이 조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죠. 지난 아인트호번전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됐고 심지어 이번 게임에서는 마지막에 극장골을 실점하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클럽의 특성상 리그보다는 챔스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챔스에서는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골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재가 누적이 되어서 마지막에 그 대가를 치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잘츠부르크입니다. 정말 만만한 대진이 아니고 지금 4경기 동안 승점을 4점밖에 누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죠. 과연 파리는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